지은호 눈앞에 나타난 이지혁. 이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가지 규칙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누구에 대한 규칙이었을까요?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도망간 후 모든 시선은 신랑 이지혁에게 쏠렸습니다. 단톡방 청첩장으로 모욕을 당한 것도 모자라 너랑은 안 어울려라는 말까지 들었던 은호. 그녀는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다시 마주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규칙만 지키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이름은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추진하는 대규모 아트 디자인 스페이스.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총괄을 맡았고 이지혁은 운영과 브랜드 컨설턴트로 합류했죠. 그 순간 은호가 세운 규칙은 첫 페이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와 지혁이 다시 부딪히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야심차게 유튜브 편집 일을 맡았는데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장비를 망가뜨리고 납품은 늦어지고 결국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가 빌려 쓴 외장하드 속에는 은호의 미공개 도면 이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테스트 렌더링하면서 잠시 클라우드에 올린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설마 잠깐 올린 건데 누가 보겠어. 지강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면은 캡처되었고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곧 삭제됐지만 이미 흔적은 퍼져나간 상태였죠. 지강호는 겁에 질렸습니다. 결국 늦은 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좀 살려줘. 은호는 화를 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도면이 흘러나갔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에 신뢰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실장 내 프로젝트는 선공개 따위 필요 없어요. 당장 수습안 보여줘요. 그 순간 은호는 알았습니다. 규칙을 깨야 한다는 것을요. 이른 일 감정은 감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업무 차원에서만 예외 인정할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혁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삭제 요청 경로를 찾고 대체 시안을 준비하고 책임 범위를 분리하는 대응 타임라인을 짜기 시작했죠.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문제를 정리하고 길을 제시하는 습관. 그 단단한 태도가 다시 은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박성재가 합류했습니다. 대체 시안은 티저로 바꿔 유출보는 가짜 컨셉이라고 못 받고 진짜는 행사 직전에 공개하는 걸로. 그 제안은 고성이의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좋아요, 이건 돈 냄새가 나네요. 고성이의 냉정한 한마디 위기는 일단 봉합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본 보관 중 조용히 처리해 아니면 행사 전에 풀어버린다. 곧이어 도면 일부가 보이는 흐릿한 썸네일까지 전송됐습니다. 장난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지강호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겁에 질린 지강호가 향한 곳은 결국 카페 아지트였습니다. 누나 나 또 망했어. 은호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사과하고 같이 해결하자. 그 자리에 있던 박성재는 눈빛으로 옳다는 신호를 보냈고 지혁은 메시지를 추적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로필 링크 접속 시간 로그 패턴. 한 번 더 지혁은 문제를 풀어내는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유출자와 협상 시도 대체 시안 티저 공개 만약을 대비한 법적 고지. 셋은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였지만 하나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 그 순간만큼은 질투도 미련도 후회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빈이었습니다. 가짜가 유출됐다면 진짜는 어디에? 그녀는 단 30초짜리 쇼폼 영상을 준비했고 업로드하자마자 수만 뷰가 터졌습니다. 댓글은 폭주했고 고성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아요, 젊은 불 제대로 붙었네. 하지만 선은 내가 긋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선 언니, 그 선은 내가 넘을 거야. 이수빈의 욕망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야망이 되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의 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지만 가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순이는 도망은 쉬워도 빚은 그대로다라며 단호했고, 이지화는 배달 대행을 하며 위약금 일부를 메우려 했습니다. 김다정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고, 이상철은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분납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옥리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을 붙잡는다. 김장수 할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87을 살아보니 못 벌어질 일도 벌어지고 벌어질 일도 안 벌어지더라. 어른들의 말은 느리지만 묵직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호의 휴대폰에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사라졌던 신부 정보화였습니다. 지은호 씨 만나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늘건설의 무게와 감춰진 사연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다만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그리고 동시에 지역의 노트에는 새로운 메모가 남았습니다. 안에 있다. 지강호를 협박한 계정의 접속지가 행사협력사 내부 와이파이에서 확인된 겁니다. 유출의 배후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일 수도 있다는 뜻.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호와 지역의 재접점은 규칙을 지키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되었고, 지강호의 문제는 도망이 아닌 해결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의 욕망은 더 큰 무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보화의 사과가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지 또 다른 파국을 부를지, 그리고 내부에서 흘러나간 흔적이 누구의 손끝이었는지. 단 하나 분명한 건 규칙을 세운 사람도 규칙 앞에서 멈춘 사람도 결국 마음의 속도는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과 사건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다 돌아온 지역, 여전히 흔들리는 은호, 끝없는 문제를 만드는 지강호, 그리고 야망을 키워가는 이수빈. 각자의 길은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무대 위에서 얽히게 될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나고 누구의 선택이 사랑과 배신을 갈라놓을까요? 아직 모든 카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